5월 29일 금요 강좌를 시작합니다. 벌써 5월 29일입니다. 6월도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금년 여름은 굉장히 덥다고 그래요. 그걸 우리가 천간과 지지를 통해서 어떻게 알 수 있죠? 그 해에 간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제 그걸 잠깐 말씀드리고, 금년이 경자년이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느냐면은 밑에 있는 지지를 보면 알아요. 자하고 이제 그 육기인데 자하고 대충 하는 거 있잖아요. 자하고 맞은편에 있는 게 뭐예요? 오잖아요. 자하고 오가 들어간 해. 요 해는 뭐냐면은 소음 분화의 기운이 주도를 해요. 소음 분화의 기운이. 뭐 화에는 이제 분화하고 이제 상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상하는 뭐냐면은 아주 뜨거운 거예요. 강렬한 열기를 말하는 거고, 군화는 뭐냐면은 은근히 더운 거예요. 그래서 그 상하는 본래 없는 거고, 이게 상하는 뭐냐면은 제일 뜨거운 때가 원래는 이제 태양이 제일 높이 뜬 때, 그때가 남중이라고 하는데, 그때가 이제 정오예요, 정오. 그때가 제일 뜨거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2시, 3시 그 정도가 제일 뜨거워. 그러니까 제일 그 남중에 이르렀을 때 불을 군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넘겨서 2시 이제 그 이후에 뜨거운 열기, 그걸 상하라. 요걸 그래서 서로 상체로 왜 썼냐면은 이거는 상대적으로 생기는 불이다. 그 얘기라 이제. 이 군화는 뭐냐면 임금처럼 본래 그냥 버티고 있는 거. 본래. 그래서 군화의 기운이 금년에는 강해요. 그러니까 그 뜨겁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제 통계적으로도 보면은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천간과 지지를 왜 알아야 되냐면은 이런 걸 전부 다 일러주는 거예요. 뭐 자세한 이야기 이것도 들어가려면 깊어요. 근데 뭐 지금 시간이 많이 갔거든. 그래서 오늘은 태소녀만 부모의 사랑을 받을까 이제 그랬는데 이거는 이거예요. 일관천 이태태 요건 복희도에 있는 건데 문학도에 보면은 요게 자리 바꾸면서 그래서 요쪽으로 이곤지가 들어가고 요쪽으로는 구리화가 들어가죠. 꼭대기엔 구리화가 들어가고 요쪽으로는 뭐냐면은 칠태택이 들어가고 여기는 이제 사손품이 들어가고 사구금 이칠화가 본래는 하도에 보면 이칠화가 여기 있고 사구금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낙서판에 이게 뒤집어졌잖아요. 이칠하고 사구하고 이제 그거 갖다가 이제 금하고 화가 뒤집어졌다 해서 이제 금화 교역이라고 하더라. 이제 그랬거든요. 그럼 이게 왜 뒤집어지지 않으면 안 되느냐 이제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런 거 하려면은 요 일권주자를 왜 구려가 들어가고 이제 이런 것부터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그 전에 조금씩 했어요. 근데 제목이 이제 이렇게 나와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건데 제대로 하려면은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처음부터 하도의 수리하고 낙서의 수리하고 비교를 해가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쉬운 대로 이제 언젠가는 진짜 제대로 할 거예요. 지금은 아까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그 있음이라고 정신 없어 이거. 그 하도 낙서 이런 거 세 개를 한꺼번에 보면서 하나하나 비교해가면서 해야만이 눈에 확 들어요. 부분적인 것이라도 자꾸 들어야 돼 이거는. 그래서 오늘의 핵심적인 주제는 뭐냐면 이 자리로 왜 이곤지가 들어갔냐 이제 그 얘기예요. 이 자리로. 그 자리로. 이 자리가 본래 뭐가 복희되는 누가 했었어 이 자리?
오손풍. 이 사선풍이 여기 있지만 이 자리를 이제 오선풍이 들어갔거든요. 이걸. 근데 오선풍 자리를 왜 이건지가 들어가느냐? 이게 이제 요거하고 연결이 돼요. 우리는 오행으로 볼 때 화생토라는 말을 해요. 화생토. 또 토생금 그래요.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다 알아 이거는.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요. 이걸 정말 알았느냐 하는데 문제가 있는데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은 토는 중앙 아닙니까? 모든 것의 중앙 또 50토라 그래요. 근데 토가 왜 글속에서 나오냐 그 얘기예요. 자, 50토가 중앙에 이렇게 있으면 요거는 여기 있는 2하고 동방에 있는 3하고 합해서 5가 된 거고 서방에 4하고 북방에 1하고 합해서 5가 된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5라는 숫자는 뭐냐면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것이 합해서 된 거지. 근데 왜 화에서만 토가 나온 것처럼 이야기를 하냐 그 얘기야 지금. 충분히 그런 의문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런 의문도 없이 그냥 화생토 복사만 암기식으로 줄줄 외우고 다녀. 그거는 자기가 깨달은 게 아니고 옛날에 어른들이 이렇게 쓰니까 우리는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그거예요. 저 신앙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그 여호와라는 신을 믿어야 된다. 그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왜 믿어야 되느냐? 이제 그런 이유를 물으면 이제 출교 처분 당하는 건 똑같아 이제. 이렇게 이런 의문을 갖다 제시하는 사람도 없고 의문을 안 하니까 답도 없는 거라죠. 근데 해야 돼 이건 분명히. 토가 왜 화에서만 나와? 또 토에서 나가는 게 금이야. 토에서 나가는 게 여기서 빠진 게 일이잖아요. 수니까 토생수도 돼야 돼. 수도 토생목, 토생화. 그렇게 얘기도 할 수 있는 건데 토가 수를 만나면은 토국수라 그래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아주 근원적인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왜 이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느냐 하는 게 바로 이거하고 똑같은 질문이에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은 이게 오행으로 뭐죠? 거는 오행으로 뭐라 그래요? 거는 금이에요. 건태는 금이야. 양이 많으니까. 이건 음이 많아요. 그러면 오행으로 뭐라 그래요? 거는 금이고 태도 금이라 그래요. 요거는 양금이고 음금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건태 있게 할 때 요건 불이지 뭐 누가 뭐래도 불이지 이거는. 그럼 진깨하고 손깨는 목이라 해요. 목. 요거는 양목이고 요거는 음목이라 해요. 건태 진손 감괴 요건 불이잖아요. 수화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지. 맨 마지막이 권이잖아. 그럼 빠진 게 뭐예요? 금, 화, 목, 수, 토 하나 빠지지. 아 간하고 이제 간도 토고 권도 토야지. 근데 간은 양토라고 하고 권은 음토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오행하고도 저기 필기하고도 연관시켜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튼 건태는 본래 그 뿌리가 같아요. 건태는 왜 뿌리가 같으냐면 건은 이거고 태는 이건데 이걸 바탕으로 해서 나온 거예요. 지금 밑에 있는 양 두 개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는 양 하나는 음이 된 거예요. 진손도 똑같아요. 진손은 다르지. 진손은 다르고 뭐야 그 간군이 그렇지. 간군. 그래서 이렇게 뿌리가 같은 거는 똑같이 금이고 똑같이 토라고 그래요. 어쨌건 요 이곤지 어떤 때는 요거 갖다 팔곤지라도 그러는데 오행으로는 똑같아요. 오행으로는 전부 다 토라 그러고. 그럼 이 자리에 뭐가 있었냐면은 하도에 보면 이치라가 있었어요. 그 화에서 토가 나온다 그 얘기해 주면. 그 이 자리에는 금이 있었지 이제. 근데 이게
택계가 금이라 했잖아 지금요. 금이 들어간 거예요 지금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은 이깨가 이깨가 화잖아요. 그 화가 들어간 거예요 지금요. 하도에서는 숫자로 27화가 들어갔지만은 낙서판에서는 뭐냐 숫자가 아니라 괴가 화가 들어가고 그래서 화가 들어가고 토가 들어가고 금이 들어가요. 화생토 토생금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화는 남방에 있잖아. 그 다음에 금은 서방에 있으니까 제대로 간 거예요 지금요. 근데 왜 자리를 바꿨다고 하느냐면은 숫자를 기준으로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지. 이제. 숫자로 보면은 27이 남방하고 이게 금이니까 숫자로 볼 때는 자리를 바꾼 거지. 하지만 팔계 그 자체로 보면은 제자리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낙서판은 자리 바뀌었다. 그렇게 말하면 곤란한 거지. 뭐가 바뀌었느냐. 그렇게 정확해야 된다 이제 그 말이지. 그래서 화가 들어가고 토가 들어가고 금 들어가고 화생토 토생금 이렇게 됐더라. 그래서 이걸 쓴 거야 지금요. 화생토 토생금.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토는 중앙인데 중앙은 2에서도 화에서 이제 2가 3을 더해서 토가 되잖아요. 그럼 화생토라고도 돼. 또 목생토라고도 되는 거야 이게. 근데 다른 건 얘기 안 하고 꼭 화에서만 토가 나온 것처럼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목에서는 목생토가 아니고 지금 우리는 목극토라 그러죠. 목은 토를 갖다가 만드는 게 아니라 잡아먹어 극한다. 이제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맞아 이게 지금. 그러니까 온갖 그 억측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금생수 그러잖아요. 여기 금이 서방에는 금이 북방에 물을 갖다 만든다 그러는데 그걸 대부분 인터넷에 들어가 보세요.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아침에 쇠부치에 그 이슬방울이 많이 맺혀 있더라. 그러니까 금에서 물이 나왔으니까 금생수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 그 다음에 이제 산에 가면은 그 자갈 있잖아요. 자갈이 많은 데 가면은 물이 많이 고여있대. 그게 금생수래요. 자갈이 그럼 물을 만들어냈다는 얘기인가요? 쇠붙이가 물을 만들어내나요? 그걸 억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오행에서 말하는 금이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금이라니까 쇠붙인 줄 알아 이게. 그렇게 숫자를 모르니까 그런 황당한 논리를 갖다가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왜 토는 화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은 12운성 같은 거 하는 분들은 다 알아요. 자, 목하고 목은 음목 양목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순행하고 역행하고 반대로 돌아가고. 근데 전부 다 고유한 그 흐름이 있는데 토는 화에다 지내버려. 화가 가는 그 흐름하고 토가 가는 그 운행하고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도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화가 어디서 출발하면 토도 거기서 출발하는 거지. 그 화가 죽는 곳에서는 토도 거기서 같이 죽었지. 꼭 토는 화하고 같이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평진정 같은 이제 그 책에 보면은 화토 동근이라 해요. 불하고 토는 뿌리가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같다는 그 근거를 내야 되는데 그런 설명은 없단 말이에요. 무조건 그냥 화토 동근이다. 이제 그래버려요. 그래서 내가 가끔가다 이렇게 대전에서 강좌한테 물어봐요. 여기 역학자들 보거든. 그리고 증산도에서 이렇게 잼뼈가 굵은 사람들은요, 거의다가 나중에 그 틀렸다는 거 알고 나오잖아요. 그럼 거의 다 역학원을 해. 철학관을 차려. 그게 그 사람들 특징이에요. 배운 건 그거밖에 없는데 나이는 먹었고 할 짓은 없고 이렇게 철학관을 차려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내가 물어봐요. 왜 화에서 토가 나왔다고 하느냐. 토를 왜 화하고 금 사이에다가 여름하고 가을 사이에다 배치한 거 얘기해줍니다. 계절로 보면은 장마, 늦여름에 토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갑을 동방이잖아요. 병정 여름이고
무기, 토잖아요. 경신, 가을이잖아. 그러면은 경정, 그 여름하고 경신, 가을 사이에 무기가 들어가요. 그 여름과 가을 사이에다 토를 갖다 배정을 한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거는 뭐냐면은 토는 여름하고 가을 사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이건 간에 그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갈 때도 토가 있는 거고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되니까. 이 오행, 한 오행이 다른 오행으로 바뀔 때는 그걸 중간에서 중재자 기능을 해주는 게 토거든. 그러면은 왜 여름하고 가을 사이만 집어넣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화생, 토, 토생을 이렇게 쓰면은 화하고 금 사이에 토가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똑같은 얘기잖아. 화는 여름이고 금은 가을이잖아요. 성수로 보면은 토가 왜 요 사이만 들어가? 참. 겨울에서 봄 사이도 토가 들어가야지. 그걸 축토라고 그래요. 그 토를 다 배정해 놓았으면서도 꼭 오행으로 말할 때는 화생토, 토생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야 이게 지금. 그런 걸 갖다 충분히 그 설명을 하지 못하면은 그건 그냥 앵무새처럼 외운 거예요. 그럼 화생토, 토생은 그래요. 화하고 금 사이에 토가 들어갔더라. 그러면은 왜 이렇게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그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화하고 토는 재평 선생님 말하는 것처럼 뿌리가 같다. 그렇게 봐요. 왜 그렇게 봐야죠? 그건 맞는 거예요. 그 이치는 맞거든. 근데 맞다고 하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 왜 맞다고 해야 돼요? 화하고 토는 그 뿌리가 같다. 왜 그럴까?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나도 이거 그 생각을 며칠 동안 하다가 이제 풀린 거예요. 그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혼자서 끌탕하죠. 풀리지가 않아. 그럼 잠자. 그럼 잠에 일러주는 게 많아요. 굉장히 신기한 게 많아. 이것도 이제 꿈에서 누군지도 몰라. 혼자서 내가 강의한 때가 많아요. 꿈속에서도.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보여 이렇게. 그래서 혼자서 좋아서 웃고 이제 맨날 그런 때도 많아요. 이것도 그렇게 풀린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답은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오행 중에서 불이 하는 기능이 뭐죠? 불이 하는 기능. 지금 불이잖아요. 불 속에서 토가 나왔다는 거예요. 불 속에서 중심이 생겼다. 그 얘기예요, 지금요. 토는 중심이잖아요. 중심은 모든 것에 중심이 있지만은 가장 근접한 상태에서 그걸 주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불이야. 그럼 왜 불이 그런 작용을 하게 되느냐? 불이기 때문에. 그럼 불의 기능을 보세요. 불이 하는 작용, 너무 뻔한 건데 다 태워버리잖아. 다 태운다는 얘기는 뭐죠? 원상복구, 원상태로 돌린다 그 얘기예요. 만드는 것은 뭐냐면은 물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토에서 볼 때 제일 먼 게 뭐냐면 수야. 수. 참고로 이 토의 색깔이 뭐죠? 누런색, 황색이라 하자. 그럼 보세요. 황색. 근데 우리가 상수적으로 할 때는 모든 색깔을 다 한데 합해놓으면 검정색이야. 그게 일육수예요. 또 모든 빛을 갖다가 다 모아두면은 흰빛이야. 그게 금이야 이제. 그러면은 음을 모아둔 거는 검정색이고 양을 모아둔 거는 흰색이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토가 중심이라고 하고 중심이라고 하는 그 얘기는 없는 것이 없이 다 있다 그 얘기예요. 중심에서 모든 걸 공급을 하기 때문에 창고 중에 창고거든요. 그러니까 창고에는 없는 것이 없이 다 갖추고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이 중심자리에서 중심자리가 그 모든 빛과 색을 다 갖추고 있어야 돼. 근데 지금 말한 대로 북방에서 모든 음색을 다 갖추고 서방에서 모든 양색을 다 갖췄어요. 그럼
중앙에서는 무슨 색을 갖춘 거야 이게? 그럼 중앙에서 뭘 갖춘 거야 이게? 없는 것이 없이 다 있어야 되잖아요. 북방에서는 색을 다 갖췄다고 하잖아요. 모든 음을 갖춘 거지. 그 속에 양이 없어요. 그게 한쪽으로 치우쳤지. 그 다음에 흰색도 한쪽으로 치우친 거야 이게. 근데 북방에서 반대되는 게 남방 붉은색이지. 이제 붉은색도 치우친 거야 이게 한쪽으로. 그럼 누런색은 뭐냐면은 음과 양 그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야 이게. 그 목도 한쪽으로 치우친 거야 이게. 목은 어떤 기운이 치우친 거냐면은 나무처럼 모든 걸 툭툭 튀어나게 하는 그런 기운이 모인 상태지. 툭툭 이렇게 튀어나오게 이렇게 묶였던 것이 다 풀러지게 그런 기운이 모인 것이 목인데, 그런 기운이 모이면 청색이 돼버려. 푸른색이 된다 그 얘기지. 그럼 서방의 흰색은 왜 흰색이 모이죠? 북방의 검은색은 뭐 빤하죠. 그건 음기 어둡고 차갑고 하는 그 모든 것만 모인 거야 이제. 그 음이 다 모이니까 뭐냐면 어두워. 그래서 겨울은 어둡고. 근데 서방은 왜 그러면 흰색으로 해요? 뭐가 모였다는 얘기야? 흰색에 버금가는 그런 기운들이 모인 거죠. 그럼 흰색은 어떤 상태야? 빛을 가리킨 게 아니고, 흰빛은 광택을, 빛광자 광을 말한 거고, 여기 지금 오행으로 말하는 이거는 백광이 아니라 백색이라 해요. 색을 말한 거예요. 자, 흰색이 다 모였다고 하는 것은 깨끗한 것만 모였다 그 얘기야. 이제. 동방의 목은 뭐냐면은 속에 묶여 있다가 밖으로 튀어나가는 그 힘, 그 모든 거 풀려내는 그 힘이잖아요. 용수철 같은 그 힘, 그런 힘을 상징하는 색깔이 푸른색이야. 그러면 그 반대가 뭐냐면 서방이죠. 서방은 반대야. 풀려주는 게 아니고 다시 끌어당겨야지. 끌어당기는 거. 뭘 끌어당겨요? 밖으로 튀져 나가려고 하는 그거 끌어당겨. 그러니까 밖으로 튀져 나가려는 게 음인가요? 양인가요? 양. 당연히 양이지. 그 맑은 양이 맑은 맑을수록 뭐냐 가벼운 거예요. 그러니까 잡티가 하나도 없이 다 정화가 된 그런 색깔이니까 그걸 모았으니까 흰색이라고 하는 거지. 그럼 중앙은 왜 누런색이라 해요? 중앙. 누런색은 아까 얘기했듯이 다 있는 거야. 자, 흰색은 검은색 있잖아요. 오색 중에서 열이 제일 없는 게 뭐죠? 제일 차가운 거. 검은색이지. 열이 제일 뜨거운 건 반대로 붉은색이지. 그런 가운데 있는 건 뭐냐면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아야 돼. 그 다음에 푸른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니고 그 모든 것이 이렇게 그 조화를 이룬 한 줄을 치우치 않은 그런 색이 돼야 돼요. 그게 황색이야. 그거. 그래서 황색은 열이 있어요, 없어요? 황색이란 자체는 열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황색. 다 음과 양이 다 있으니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열이 적당한 네, 상태예요. 적당하게. 열이 과하면은 붉어져. 이렇게 나중에 타버려요. 타서 나중에 새까맣게 되잖아요. 새까맣게 된다는 거는 불이 닿으면 물이 된다는 이야기 똑같은 거거든요. 빛이 닿으면 어둠이 돼야 되니까 새까맣게 타지. 그런 현상을 보고 알아야 돼요. 그래서 푸른색도 아니고 풀러지는 것도 아니고 묶는 색도 아니고, 묶기도 하고 풀러주기도 하고 또 뜨겁기도 하고 차갑기도 하고, 그런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다 한데 모여있는 색깔이, 그걸 누른색이라 해요. 말 그대로 누른 색이에요. 누른 색이라고 하는 게 눌렀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말이죠? 눌렀다고 하는 게? 눌렀다. 불의 기운을 뜨거운 기운을 눌렀다는. 그렇죠. 불의 기운. 그러니까 항색은 열감이 있는 거예요. 적당히 따뜻한 거예요. 그렇다 해서 뜨거우면 또 불하고 똑같은 거니까 냉기도 있고. 그래서 인종 중에서도 황인종이 제일 멋진 거예요. 황인종이. 그렇기 때문에 토를 갖다가 어디에 배치를 했냐면은 불하고 금 사이에 배치를 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토는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중심을 말해요. 모든 것을 다 갖춘 상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갖춘 상태가 이제 토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것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느냐면은 극에서부터 놔야 돼. 어떤 극? 극에도 음극하고 양극이 있어요. 모든 물질 있잖아요. 모든 걸 갖다가 다 태워버린 상태. 태웠다는 얘기는 뭐냐면 새 출발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 새 출발. 그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은 옛날 거 다 태워버려야 돼. 태워버리고 새롭게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태워버리는 때가 언제냐면은 여름이지. 여름. 그러니까 여름의 끝자락에 그 톡이 누런색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뭘로 가느냐 하면은 금으로 가야지 이제. 금으로. 그러니까 화생토는 뭐냐면 뜨거운 불에서 토가 나왔던 이제 그 얘기인데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뜨겁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양이 끝에 그게 이른 거죠. 그러면서 음이 시작하는 거야. 양이 그게 이르면은 이름이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양과 음이 서로 적당하게 균형을 이루는 그 상징적인 곳이 중앙이다. 이제 그 얘기지. 중앙이라고 하면은 여름하고 가을 사이에만 있는 게 아니고 겨울하고 봄 사이에도 중앙이 있어요. 그걸 중재하는 게 또 있어. 그걸 축토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겨울하고 봄 사이에도 그 중재하는 그 토의 기능은 여름을 가을로 중재하는 그 기능하고 성격이 다르다는 거지. 이제. 어떻게 달라요?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그 중재. 그건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죠? 냉기를 열기를 좀 집어넣어서 따뜻하게 해. 따뜻하게 하는, 이렇게 한마디로 묶였던 걸 갖다가 다 풀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묶였던 거. 그러니까 그건 뭘 위주로 하는 거냐면 눈에 보이는 형상을 위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봄 하면은 형상들이 다 튀어나오는 거지. 형상들이. 그게 다른 거라 이제. 축토하고 미토의 차이는 그게 달라요. 미토는 그럼 뭐냐면은 여름에서 화기에서 금기 그 사이를 중재하죠. 그건 뭐냐면은 그 한겨울에서 봄의 사이를 중재한다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봄을 시작하는데 무슨 열매가 맺어? 그때는 어떤 기능을 하냐면은 안 보이던 형상들을 갖다가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오게 해줘. 그러니까 싹이라 하죠. 이제 만물의 싹을 잘 보이게. 근데 미토, 그 화하고 금을 그 중재하는 그 토는 그 싹이 아니지. 다 자란 거예요. 이미 한여름에는 다 자란 거야. 다 자라서 얼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야. 이제 가을에 열매, 이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거지. 어떤 게 더 중요해요? 물론 다 중요하지만은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열매가. 그러니까 중앙을 갖다가 고절에 여름과 가을 사이라고 하게 된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겨울하고 봄 사이도 토가 있어야지. 근데 그 중요한 비중을 놓고 볼 때는 당할 수가 없어.
열매만 있으면은 언제든지 심어도 생명이 나와. 근데 싹만 가져서 어떡하려 그래요. 그래서 토의 본래 기능은 모든 걸 다 벌어지게 하는 건데 그렇게 하기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게 여름에서 가을 사이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다가 토를 갖다가 집어넣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 그렇게 하면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럼 토가 그래서 화에서 토가 나왔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여름에 끝자락에서 나왔던데 그 얘기라. 왜 나왔느냐 보니까 열매를 맺으려고 금을 맺으려고. 그러니까 토생금이라고 그런 거지. 토가 금만 열매 맺는 게 아니라 뭐 일육수, 삼팔 다 생하긴 하지만은 직접적으로 연관짓는 것은 금이지 이제. 그 이치를 알고 보면 너무 간단한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는 다 그 순서가 있는 법이거든요. 이 순서를 모를 때는 우왕좌왕이야 그냥.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럼 일을 못하는 거예요. 일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조목조목 다 알아야 돼. 지금 당장 숨 넘어가는 사람인데 그거 뭐 공자할 미주알 뭐 착하게 살았느냐 뭐 악하게 살았느냐 그거 따지면 뭐 할 거예요 그거. 참. 우선 살려놓고 가야지. 그런 기능이 바로 토라는 거지. 그래서 여름하고 가을 사이에 토를 집어넣고 토에서는 금이 나왔다. 이제 그런 식으로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더라. 이제 그 얘기죠. 그 이치를 말한 게 이거예요 바로. 그 이치를 말해줍니다. 여기는 본래 일관천이 있던 곳이죠. 복희도 안에 일관천이 있었잖아. 근데 여기에 이제 일음이 들어가서 이제 불이하라 그러는 거죠. 그럼 일의 끝이란 얘기예요 지금. 시작은 일로 하는 거고 일 끝은 구가 된다는 얘기죠. 그 양은 1에서 시작하잖아요. 1357구 9에서 끝나버려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지금. 시작은 하늘에서 하지만은 그 하늘의 역할을 해주는 것은 그건 뭐냐면 불이하더라. 이렇게 태양을 말한 거예요. 이 불은 불이하는 태양을 말한 거예요. 그럼 감게 있잖아요. 감수. 그거는 불이라고 하는데 그건 달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로는 하늘이 있던 곳은 태양이 들어가고 팔건지가 있던 곳으로는 이제 일감수가 들어가죠. 이게 달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 일하고 월. 복희도에서는 천지가 있었는데 그 자리를 일, 월이 대신하는 거죠. 천지는 어떤 기능을 하고 일월은 어떤 기능을 하고 그 기능이 다르잖아요. 천지는 어떤 역할을 해요? 하늘은 아버지지. 대지는 이제 땅이 되는 거고 그 모든 양을 갖다가 전부 다 건드리고 있는 거 그게 하늘이고 모든 음을 다 건드리고 있는 엄마가 팔건지가 되는 거고 그것은 뭐냐면 청체적인 그 바탕 형상을 말한 거지. 근데 그 구체적인 기능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낙섭한 이제 양의 운동하는 거거든. 1에서 9까지니까 양을 위주로 운동하는 거예요. 양을 위주로 할 때는 양의 꼭대기가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양의 시작은 어디서 하는 거냐면 순음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팔건지 권토 속에 중심에서부터 이 들어갈 적에 양기가 시작하는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그래요. 이것도 뭐냐면은 여기 꼭대기 시작하면 이렇게 되고 가운데 시작하면 이렇게 되고 맨 밑에서 시작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삼형제잖아. 진, 감, 간, 장남, 중남, 선왕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무조건 이게 첫 번째 줄 알아. 이걸 어디서 봐서 첫 번째라는 거죠? 어디서 봐서 기준점이 다 달라.
어디서 첫 번째라고 하느냐 하면은 땅에서 출발하는 걸 기준으로 한 거죠. 근데 하늘을 기준으로 했더니 이게 첫 번째예요. 그렇게 반드시 장남이 첫 번째다? 그건 부분적인 얘기밖에 안 돼. 땅에서 봤을 때는 이놈이 첫 번째고 이놈이 꼴찌지. 그러나 하늘에서 봤을 때는 이게 다 잘한 거야. 제일 가까운 거야. 이게 제일 멀어진 거거든. 이렇게 하나는 음으로 보고 하나는 양으로 보고 그 모든 사물을 볼 때는 음양 양면으로 봐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눈이 두 개가 있는 거야. 왜 두 개가 있어? 하나는 하나는 양면을 봐라 그 얘기죠. 남의 소리를 들을 때 양면을 다 헤아려야 돼. 이게 귀를 가지고. 되게 미련한 사람들이 눈 외눈박이야. 지금 우리 현실이 너무나 그렇게 흘러가요. 툭하면은 진보냐 보수냐 아주 지겨워 죽겠어 진짜. 진보 아니면 보수야. 맨날 그 싸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시각을 이런 공부를 통해서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 권에서 시작한 거는 이제 요거 중심에서 시작한 거고, 요건 이제 중심에서 시작한 건 요건데, 중심에서 시작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하늘과 땅에서 시작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늘과 땅을 전부 다 모아둔 한 중심에서 시작했다니까 가장 공정한 거지. 그래서 8개를 보면은 전부 다 예를 들어서 건은 법회에서는 건곤 이렇게 한짝이었는데 낙서판에서는 건은 여기 있어요. 그리고 큰 딸하고 한짝이 돼버려. 전부 다. 그다음에 어머니는 막내 아들하고 한짝이 되고 전부 다 페르냐 페르게 지금. 근데 이 감지하고 니께 요거는 항상 그 제 짝을 찾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거 중심에 들어왔잖아요. 이게 음과 양이 중심에서 모든 기준을 잡아주니까. 그래서 그 모든 물질 중에서도 변화의 그 근본은 바탕은 반드시 물하고 불이에요. 그래서 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불, 두 가지가 기본이란 말이에요. 천지가 아무리 양과 음이라고 해도 움직이는 것은 뭐냐면은 감리로부터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과 달의 움직임으로부터 모든 만물이 같이 돌아가는 거지. 천지가 지가 어떻게 움직여? 솔직히 하늘이 어떻게 움직여? 천지가 돌아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태양과 달이 돌아가는 거지. 그 인체도 이제 그걸 적용을 해야 돼요. 그 인체도 하늘은 머리통이에요. 땅은 배야. 생각을 하고 먹어야 돼. 먹지 않고서 지가 아무리 위대한 생각을 한다고 해도 지가 어떻게 할 거야? 또 먹지 않고는 지가 먹어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되고 이게 가장 기본이지. 근데 그런 생각과 그 먹는 거 그걸 잘 운행을 하게 해주는 것은 수화예요. 그 수화가 뭐야 그러면 인체에서? 그 1월에 해당하는 거 태양과 달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심장이에요. 태양은. 그럼 콩팥. 수는 이제 수화 그러잖아. 화는 심장이고 물은 건 어디서 주관해요? 콩팥이잖아. 그래서 심장하고 콩팥이랑. 그러니까 심장이나 콩팥에 그 이상이 생기면요 진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심장은 위에 있고 콩팥은 밑에 있는 거예요. 그 태양은 위에 있고 달은 밑에 있으니까 양은 위에. 그래서 서로 돌아가게 만든 거예요. 그런 그 오장육부의 이치잖아요. 이제 언젠가 그것도 다 말을 해야 돼. 그래야만이
온전한 내 그 영적인 육적인 건강에다가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나중에 말할 텐데 콩팥은 두 개예요. 심장은 하나야. 하나지만 심장은 네 조각이에요. 좌심실, 우심실 그런 것이 왜 그러한 형태로다가 구성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느냐.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지혜라 바로. 그러니까 인간들은 아무리 자기가 기고 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전부 다 만드는 거 그거 보고서 배우는 거지. 아니 만물이 없는데 지금 뭘 보고 어떻게 배운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경청을 하려는 그 자세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건적에 여기에 들어간 이유는 여기 불하고 실하고 중재를 해줘야 돼. 중재를 해주지 않으면은 금이 아무리 단단하다고 해도 그냥 녹아서 없어져 버려요. 우리도 그 농사를 지을 때 보면은 일조량이 여름에는 일조량이 풍부해야 돼요. 일조량이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열매들이 부실해, 단단하지 못해. 자, 금이 이제 수가 물이 어디서부터 이제 포테를 한다고 하냐면 물은 난방 불 속에서 포테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2,7화에서 포테를 이렇게 2,7, 2,4, 7,5, 4,5 그 다음에 미, 4,5 미 신에서 생한다고 했잖아요. 포테 양생이니까 이렇게 생해가지고 이렇게 뱅글 시계바늘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거든. 그럼 보세요. 그놈이 이게 제 신이 뭐냐면은 숫자로 말하면 굳이 그거 이제 오행으로는 금이라 하잖아요. 근데 왜 서방에다가 금을 갖다 배치를 했느냐? 이제 그런 의문도 가져야 돼요. 왜 서방에다가 배치를 하고 그걸 서방 사구금이라고 그렇게 명칭을 붙이지 않으면 안 되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4라는 숫자, 9라는 숫자를 갖다가 알아야 돼요. 4라는 숫자는 두 가지잖아요. 두 개의 뜻이잖아. 4는. 이게 무슨 뜻이죠, 그래? 1 더하기 3이라는 게 뭐죠? 홀수는 홀수끼리, 음수는 음수끼리 같은 것끼리 이렇게 구별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바로 열매란 말이에요. 열매 맺을 때는 이거는 콩, 요거는 팥 정확하게 구분을 해요. 근데 그것들이 봄에 이렇게 싹을 우물 트고 싹이 나오고 할 때는 잎사귀잖아요. 그 부분은 몰라요. 이게 콩인지 뭔지. 물론 숙련된 농부들은 다 알지. 잎사귀한 보수도 알지만은 그거는 자기가 이제 경험했으니까 하는 거지. 근데 결과적으로 뭐냐면 잎사귀 가지고 판별되는 게 아니거든. 콩, 팥 구체적으로 열매가 나와야 돼. 이건 이거고 또렷하게 구분이 돼야지. 콩 반쪽 섞이고 팥 반쪽 섞이고 그래놓고 이게 콩이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은 음끼리 양은 양끼리 딱 들어줘야 돼. 그 상징적인 숫자가 4란 말이지. 그러니까 4라는 숫자는 뭐냐면은 명확한 거야. 여기는 동방이고 여기는 남방이고 사방에 갖다 아주 정확하게 일러주는 거예요. 근데 3이라는 숫자는 뭐죠? 3이라는 숫자는 3이나 4나 똑같이 명확한 건 맞아요. 왜냐하면은 제일 그 힘든 게 뭐냐면 남방하고 북방이야. 북방은 뭐냐면요 어두우니까 도대체 그 속에 뭐가 있는지 음기만 있잖아요. 또 남방은 밝기는 밝아도 양기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도대체 구분이 안 돼 있는 거.
획일적이라 그래, 획일적. 근데 서방하고 동방은 뭐냐면은 반은 음이고 반은 양이고, 그 낮과 밤의 길이가 제일 적당한 게 이제 동방하고 서방이야. 이제 춘분하고 추분이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음양이 가장 골고루 조화를 이루었다, 이제 그 얘기지.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게 뭐냐면은 그 목하고 금이라. 수화는 한쪽으로 치우쳤잖아요. 이게. 제일 살기가 힘든 게 뜨거운 여름, 아주 혹독한 겨울. 그래서 삼하고 사는 둘 다 뭐냐면은 그 이상적인 그 음양의 교류를 상징하는 건 맞는데, 그러면서도 삼과 사는 다른 게 다르죠. 삼은 뭐냐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튀어나온 거, 이게 어둠을 뚫고 이제 튀어나온 거. 그 탄력이 강한 거고, 사는 뭐냐면은 정반대요. 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콩은 콩, 밭은 밭. 그 명확하지 않으면은 갈무리를 못해요. 내가 내년에 벼를 심어야 돼요. 근데 벼의 모양을 갖추지 않으면은 그거 어떻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확실하게 그 모양을 갖추는 거. 음은 음대로 양은 양대로, 그것이 살아버려. 그러면 삼은 뭐냐면은 삼도 동방이니까 밝죠. 밝은데 그런 음과 양을 갖다가 형상을 갖다 구분하게 하는 게 아니지. 봄은 형상의 구분이 안 돼요. 왜냐하면 심기 때문에 그래. 땅에다 심잖아요. 물론 거기서 튀어나오니까 형상이 나오긴 나오지만 이제 시작한 거지. 그게 무슨 다 익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차 그것이 쭉정해야 될지 알곡이 될지 그것도 모르는 거야 이제. 그렇기 때문에 봄의 성질은 뭐냐면 의심이 많아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하루가 달라요. 그리고 봄은 보면은 오늘 이렇게 보니까 조금 컸는데 내일 보면 더 많이 크고 하루가 달라요. 그래서 목의 성질은 뭐냐면은 변덕이 심해요. 변덕이. 그래야 돼요. 가을은 변덕이 심하진 않아. 열매가 딱 열리면은 열매가 이랬다 저랬다 색이 변하고 뭐 그러면 무슨 놈의 열매야 그게. 그래서 똑같이 삼과 사는 조화 균형을 상징하면서도 삼은 뭐냐면은 1-2죠. 2-1이고 음과 양을 합한 거예요. 다른 것끼리 합한 거지 이거는. 다른 것끼리 합했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새로운 걸 항상 추구한다 그 얘기지. 근데 사는 새로운 게 아니고 기존의 것, 그 전통, 그런 보수적인 기질이 상당히 강하지. 그러니까 때로는 진보적이고 때로는 보수적이고 다 필요한 건데 어느 한쪽으로 쏠리면 안 되지만 그런 성질을 갖다가 숫자를 통해서 3과 4라고 이제 하는 거지. 이제. 그래서 여기 9하고 7 사이 있잖아요. 불과 여름과 가을 사이인데 여기서 가을,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기가 제일 힘든 거예요. 즉 열매 맺기가 제일 힘들다 그 얘기야. 적당히 그 열매도 적당히 익어야 되는 거지. 너무 익어도 타버려요. 너무 안 익어도 그 축적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서방에서 물을 만들죠. 금생수로다가 서방에서 그 양수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그게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은 물의 무덤이 아까 진토라 그랬어요. 진토. 진토는 뭐냐면은 봄하고 여름으로 넘어가는 사이야. 그럼 거기서 무덤을 만들었고 물을 갖다 거기다 가두지 않으면은 안 돼요. 거기다 가두지 않으면 어떻게 돼? 그 물이 여름에 불길을 갖다가 꺼버린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불의 기능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열매를 갖다가 익게 할 수가 없다는 거지. 익게 하는 건 물이 익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음식을 구울 때도 익게 할 때도 물로다 굽는 사람이 어디 있어? 불에다 굽는 거지. 물론 물을 끓여서 굽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굽는 게 아니고
굽는다고 하지 않지? 찌는 거 찢는 거지. 찐다고 하지 이제. 찌는 것도 그 맛있게 하는 거 똑같아. 근데 무리하는 게 아니죠. 불이하는 거지. 찬물로 해봐야 그거 반드시 양이 들어가야 돼. 열이 들어가야 돼. 그렇게 그 모든 걸 익게 하는 데는 즉 익게 한다는 건 완수,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인데 그때는 반드시 불이 들어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진토에서 그 물을 갖다가 막아줘야 돼요. 그럼 진토에서 물이 무덤 속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그 물이 사라진 거냐면 무덤이 막아주고 있는 거지. 참고로 무덤이란 말은 무덤에서 온 거예요. 묻다. 이렇게 무덤. 모든 걸 묻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이제 무덤으로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다 끝난 줄 알아. 이제. 무덤에 들어간 거 보고 안 오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서글프고 영원한 이별인 줄 알아. 천만의 말씀. 무덤은 안식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동안에 큰 일을 했잖아요. 이렇게 좀 쉬어야지 이제. 그 일을 갖다 이제 불한테 넘기는 거지. 그럼 때가 되면은 그 불 속에 있던 그 수기가 물기운이 다시 이제 꿈틀대면 또 살아나. 그래서 서방에 그 신금을 만나면 그때 이제 겉으로 또 나오는 거고. 그래서 계속 순환을 하는 게 자연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는 게 사실은 안식이라는 거. 그래서 화에서 금으로 환숙을 해야 되는데 익어야 되는데 그 중재자 역할을 해주는 것은 뭐냐면 이 토를 능갈만한 게 없어요. 토를 능갈만. 이제 이 이치라면은 요건 좀 서남방이잖아 지금. 여름하고 가을 사이인데 가을하고 겨울 사이를 갖다가 또 중재해주는 토가 있죠. 그게 술토인데 낙서판에 여기에 뭐가 들었냐면은 육건처럼 하늘이 들어가 버려요. 그 자리로. 그 땅은 왜 여기에 집어넣고 하늘은 왜 집어넣냐. 그 이치가 이걸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나도 이게 안 풀려가지고 얼마나 애먹었는데. 근데 알고 나니까 너무 쉬워. 너무 쉽고 이치잖아요. 그러니까 재미가 있지. 이런 공부하는 그 자체가. 그래서 인터넷에 뒤져요. 요새는 나 같은 생각을 한 사람이 있는가 없어. 이게 그런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그 육건천 들어간 거 그런 것도 하고 시간이 20분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화생토, 목생토, 수생토, 금생토. 그러니까 네 가지가 있는 거죠. 진술충미 뭐 이렇게. 그렇지. 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그냥 대부분 그냥 화생토만 그렇죠. 저기 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고. 그럼 그게 우리가 저희가 공부할 때 이게 화에서 이 저기 금으로 가면 모든 걸 다 태워버리니까 이게 토로 중례를 해서 이렇게 간다고 그렇지. 해서 이게 18 해갖고서 그 72. 네. 예, 그게 18일마다 이게 우리가 뭐가 뭐 초중복이 이제 그래서 이제 생기는 거라고 이제 우리는 그것도 맞죠. 네. 당연히 맞지. 이제 그걸 좀 더 이제 정밀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럴 때 그냥 암기주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다 일리가 있는 얘기거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